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계기가 있어서 아미라는 아미 작은 우주인이라는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어떤 저희 카페 분이 일본 채널로 유키님의 세션을 받았는데 자신이 우주에서 왔던 출신 별이 있는데 그 별에 대해서 이 아미 작은 우주인이라는 책에 나와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 아미 작은 우주인이라는 책은 일본의 영성계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책이고 유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한 3권 정도 시리즈로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이 책을 구하려고 하니까 중고책밖에 판매를 안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판매하는 가격이 9만 원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저희 집에 있으면 한번 찾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셨답니다. 참고로 이 책은 한국에서도 판매가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암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판매가 되어 있었는데 절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기가 쉽지 않는 것 같은데 저도 만약에 가능하면 이 책을 구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부탁으로 이 책을 펼쳐보고 그분이 왔다는 별이 있을까 하고 찾아봤는데요. 별의 이름이 2개 정도 나오거든요. 하나는 지구에서 가까운 굉장히 아름다운 별, 시리오라는 별이 있다고 했고, 또 하나는 굉장히 많은 분량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오필성이라는 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필성이라는 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롭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책을 소개하면서 이 어필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지금 이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 이유는 굉장히 이야기가 길어져서 블로그로 좀 치면 조금 힘들 것 같고 정식으로 번역을 하기보다는 그냥 제가 읽으면서 서투를 수는 있지만 내용을 빨리 어, 필받았을 때 전달 드릴 수 있을 만큼 전달을 드렸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면 제 8장 어필성과 지구를 탈출한 사람들이라는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얗고 짙은 안개가 맑아지기 시작했다. 지구와 같은 대기가 아득한 상공까지 둘러싸여 있는 것과 달리 여기서는 푸른색으로 떨린 대기가 주변에 낮게 차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시야를 방해하는 일은 없지만 반짝이는 투명한 파란색 속으로 잠수하고 있는 것과 같이 느껴졌다. 창문에서 부드러운 주황색의 목창지대가 보였다. 조금씩 천천히 내려갔다. 마치 가을의 단풍 잎의 풍경처럼 아름다웠다. 갑작스럽게 이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이 암이라는 처음에 이거를 이야기를 해줬었어야 되는데 암이라는 이 책 안에서는 주인공 아마 이 저자가 어렸을 적에 어떤 작은 우주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 어린 소년을 그리고 그 소년 암이라는 우주인이 이 주인공 남자애를 데리고 우주 여행을 떠나서 우주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이 어필성에도 직접 데리고 간 것 같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5, 6년 전에 읽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 한 장면이었습니다. 태양을 바라봐 라고 아미가 말했다. 하늘에 엄청나게 큰 태양이 파란 대기를 비추고 얇은 매일을 걸친 것처럼 보였다. 그 거대한 빨간 원 주변에는 몇 개의 동그라미가 둘러싸여 있고 지구에서 보이는 우리의 태양보다는 50배 정도로 크게 느껴졌다. 아니야, 400배야 라고 아미가 가르쳐줬다. 근데 그렇게 커 보이진 않네? 응, 좀 더 멀리 있으니까. 그런데 아미, 지금 여기는 도대체 어디야? 어필성이야.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구의 기원을 지니고 있는 거야. 에? 허리가 빠지는 것처럼 놀랐습니다. 페드리트, 지구인에게는 모르는 일이 많이 있어.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의 일이야. 지구에는 한번 현재와 똑같은 것과 같은 문명이 존재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 문명은 과학의 수준이 사랑의 어, 수준보다 더 올라가 버렸어. 그것도 세계는 분열된 제 상태였어. 당연히 일어나야만 할 일이 일어났어. 자르멸해 버렸어? 응, 완전히. 그래도 소수의 사람들은
미리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게 되었고 다른 대륙으로 도망갔어. 하지만 그 전쟁의 결과는 엄청나게 비참했고 거의 모든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됐어. 너희 지구인들은 그 결과로서 오늘날이 있는 거야. 즉,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의 자손인 것이야.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 나는 역사책에 쓰여 있었던 것처럼 인류의 역사는 제로부터, 즉, 동굴에 살고 있었던 원시인들로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어필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에 온 거야? 우리가 데리고 왔어. 전쟁이 일어나기 조금 전에 사랑의 도수가 700도 또는 그 이상 있는 좋은 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선택해서 도와줬어. 도와주는 가치가 있는 사람은 정말 한 줌밖에 없었어. 당시에 지구인의 평균은 450도였기 때문에. 현재에 비해서 100도 정도 적었어. 그래서 지구도 진보는 하고 있는 것이야. 만약 이번에 향후 지구에 똑같은 재난이 일어나게 되면 또 몇몇 사람들을 구출하게 되는 것이야? 그렇지. 700도 이상의 사람들을. 하지만 현재로는 예전보다도 훨씬 더 많아지고 있어. 나는 걱정이 돼서 질문했어. 아미, 나는 700도 있어? 아미는 나의 걱정을 비웃고 그렇게 질문할 줄 알았어, 베드리드. 근데 그것은 예전에도 말했듯이 대답해 줄 순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700도 이상 있는지 어쩐지 알 수 있는 거야? 그것은 쉬워. 아무 이해관계 없이 사람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700도 이상 있는 거야. 너는 예전에 사람들은 모두 남들에 대해서 좋은 행위를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내가 말했던 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단순하게 자기 가족이라든지 자기가 소속하고 있는 조직이라든지 단체, 친구, 자기 동지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야. 또한 좋다고 말했을 때는 우주의 기본법에 반하고 있지 않는 행동을 의미하고 있는 거야. 또 그 유명한 법률이야? 이제는 설명해 줄 때가 된 거 아니야? 안타깝지만 좀만 더 참아야겠어. 그래. 근데 어떻게 그게 그렇게 중요하니? 그것은 만약 이 법을 모르면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을 구별하기가 또렷하게 할 수가 없어.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사람을 죽여. 이 법을 모르기 때문이야. 또한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고문을 하거나 폭탄을 터뜨리거나 무기를 발명하거나 자연을 파괴하거나 하지만 모두 그것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 거야. 그 결과는 눈을 덮어야 되는 것들 뿐이야. 모두 큰 나쁜 일을 저지르면서도 아무도 나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 왜냐면 그것은 모두 이 우주의 기본법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야. 비록 모르고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의 폭력을 저지른 대가는 언젠가 자신이 지불해야 되게 되어 있거든. 와,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야. 지구의 사람들이 이 법을 알고 그냥 그것을 실행함으로써 이젠 지구가 진정한 종국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에는 충분한 거야. 네, 아미, 네, 아미. 아, 일본어다. 아미, 그거 언제 알려주는 거야? 일단 우선은 어필의 세계를 구경하도록 하자. 아마도 배울 것을 많이 발견할 거야. 왜냐면 여기서는 모두 그 법을 알고 있으면서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야. 나는 아미 옆에 의자에 걸터 앉아 어필의 세계를 화면을 통해서 구경하기로 했다. 빨리 어필의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고 마음이 급해졌다. 고도 300m 정도의 높이를 천천히 나아갔다. 우리가 타고 있는 것과 비슷한 원방들이 많이 날아가 있었다. 접근했을 때 처음으로 여러 가지 모양이나 크기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큰 산도 없으며 황폐한 사막도 없었다. 언덕이나 편지를 초록색이나 주황색이나 갈색으로 한 여러 가지 색조의 식물이 카펫처럼 이르면을 덮어 있었다. 은색으로 빛나던 시냇물이나 푸른색의 호수도 있었다. 그 풍경은 왠지 나에게는 천국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다. 가운데 있었던 다른 것보다는 조금 높은 건물을 동그랗게 둘러싼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여러 가지 타입의 피라미드가 많이 보였다. 저변이 정방형인 것이나 세모난 모양이나 측면이 평평한 것이나 계단층이 있었던 것도 있었다. 그래도 제일 눈에 띄던 것은 하얀색이나 밝은 색을 한 계란형의 껍데기를 덮은 것 같은 돔형의 집이었다.
이윽고 멀리에 어필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상공에서 봤을 정도로는 보통의 인간과 전혀 달라 보이지 않았다. 길을 가로지르거나 뭐야 이게? 강이나 연못에서 놀고 있었던 모습이 보였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면 모두 하얀 튜닉복, 이것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착용했던 것과 같은 허리에 끈의 벨트를 하고 있었던, 허리띠를 하고 있었고, 느긋한 그런 옷을 입고 있었고, 색깔이 있는, 장식이나 벨트, 허리띠를 하고 있었다. 도시는 어디에도 안 보였다. 어필에도 다른 문명 세계에도 도시라는 것은 존재하고 있지 않는 거야. 도시라는 것은 선사시대적인 생활 공동 형태이기 때문에. 라고 아미가 말했다. 왜 도시 형태라는 것은 여러 가지 결점이 있어. 그 하나로서 한 것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정신적인 이상에 의해서 인간에게도 행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 행성에도 행성이라도 각자 진화의 다른 하나의 생명체야. 단, 생명이 있는 것으로부터 생명이 태어난 것이야. 모두 의존하고 있으며 서로 관계성을 맺고 있는 거야. 지구가 일으키는 것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며 거꾸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지구에게도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 그럼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정신의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것을 지구가 지각하는 거야. 사람들에게는 자연이나 공간이 필요해. 꽃과 나무나 마당이. 훨씬 더 진화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고 나는 당혹스럽게 생각해서 물어봤다. 아미가 말하기에는 미래의 사회는 너무한 것 같은 생활 형태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전혀 거꾸로 생각하고 있었다. 영화에 있는 것처럼 인공위성 도시라든지 거대한 빌딩의 대도시라든지 지하도시 같은 것을 이미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주변에 플라스틱에 둘러싸여 생활하고 있는 진보하고 있는 인간이면 인간일수록 그런 거야 라고 아미가 알려줬다. 나는 전혀 거꾸로 생각하고 있었어. 지구에서는 모두 거꾸로 생각되고 있어.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시 자멸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건데. 그런데 어필의 사람들인데 지구에 돌아가고 싶지 않는 거야? 아니, 왜? 왜냐면 이미 둔지를 떠났기 때문에. 어른들은 편들 열암에는 안 돌아가잖아. 왜냐면 거긴 너무 좁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